통계 하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 신장 기능 저하 환자의 절반 이상은 물을 잘 마시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어느 날 아무 통증 없이 검사표에서 수치가 떨어지고 입원을 고려해야 합니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왜일까요? 문제는 물을 안 마신 게 아니라 물을 이렇게 마셨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한꺼번에 몰아서 밤에 갈증 난다고 연달아 몸에 좋을 거라 믿고 계속 물병을 붙잡는 습관. 이 평범한 행동이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신장이 무너지면 외출은 줄고 일은 멈추고 노후 자금은 병원비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경고 없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의사들이 잘 말해주지 않는 신장을 망치는 물 마시는 방식과 반대로 신장을 살리는 물 한 컵의 기준을 분명하게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물을 끊지 않고도 입원과 투석을 멀리하는 방법이 보이실 겁니다. 신장은 아프다고 소리를 내지 않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물도 잘 마셨는데요. 문제는 마셨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마셨느냐입니다. 60세 이후 신장은 젊을 때처럼 여유가 없습니다. 필터 수는 줄고 혈관은 딱딱해지고 수분과 전해질을 조절하는 속도는 조용히 느려집니다. 이때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거나 밤에 몰아서 마시거나 갈증이 없는데도 계속 들이켜면 신장은 쉬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큰 컵으로 물을 들이킵니다. 몸에 좋다니까. 하지만 밤새 농축된 혈액 상태에서 물만 급하게 들어오면 신장은 균형을 맞추느라 전력으로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낮에 밥방울을 거의 안 마시다가 저녁에 한꺼번에 보충합니다. 이 습관은 야간요를 부르고 신장을 밤새 깨워 회복 시간을 빼앗습니다. 신장을 정수기 필터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필터가 새 것일 때는 어떤 물이 와도 금방 처리합니다. 하지만 오래 쓰면 같은 물도 천천히 나눠서 받아야 합니다. 노년의 신장도 같습니다. 문제는 물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속도와 타이밍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통증도 없고 경고도 없고 그저 물 잘 마셨다는 믿음만 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검사표의 숫자가 당신보다 먼저 변합니다. 하지만 희망은 분명합니다. 신장은 지금부터의 부담에 가장 솔직하게 반응합니다. 오늘의 물 습관을 바꾸면 내일의 신장은 조금 덜 지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전혀 의심하지 않는 가장 위험한 물 마시는 시간부터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왜 그 시간이 신장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지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물은 물이자 어떻게 마시든 똑같지 않나요? 하지만 신장 앞에서는 그 생각이 맞지 않습니다. 신장은 물의 양보다 들어오는 방식에 더 민감합니다. 같은 한 컵의 물이라도 천천히 나눠 들어오느냐, 한 번에 몰아서 들어오느냐에 따라 신장이 받는 부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60세 이후 신장은 조절 능력이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혈액이 묽어졌다가도 금방 균형을 되찾았지만 이제는 그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이때 물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신장은 전해질을 맞추기 위해 무리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 무리가 하루, 이틀은 괜찮아 보여도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수치로 남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는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습관이 탈수를 막아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몰아서 마신 물은 몸에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대부분 빠르게 배출되고 신장은 그 과정에서 오히려 더 지칩니다. 반대로 적당한 양을 나눠서 마시면 신장은 처리가 아니라 유지를 합니다. 이 차이가 노년 신장에겐 아주 큽니다. 또 하나 자주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갈증이 없는데도 계속 물을 마셔야 한다고 믿는 분들입니다. 갈증은 나쁜 신호가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정상적인 알림입니다. 문제는 갈증을 무시하고 습관적으로 물을 들이키는 행동입니다. 특히 저녁 이후에 갈증이 없는데도 물을 자주 마시면 신장은 밤새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결과가 야간 요이고 다음날 피로입니다. 그래서 신장 건강에서는 많이 마셔라 보다 언제, 어떻게 마셔라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특정 시간대의 물 습관이 왜 신장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물을 정말 열심히 마셔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컵, 식사 때마다 한 컵, 틈만 나면 또 한 컵. 몸에 좋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래에서 신장 수치가 나빠진 분들께 자세히 여쭤보면 공통된 습관이 하나 나옵니다. 물을 필요할 때가 아니라 불안할 때 마신다는 오링 습관입니다. 안 마시면 탈수될까봐, 혹시 신장이 더 나빠질까봐, 이 불안이 물을 계속 들이키게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은 물의 양보다 리듬에 먼저 지칩니다. 하루 종일 조금씩 쉬지 않고 물이 들어오면 신장은 쉴 시간이 없습니다. 밤에도 새벽에도 계속 일을 해야 합니다. 특히 가장 위험한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저녁 이후 물 습관입니다. 낮에 못 마셨으니까 저녁에 보충해야지. 이 생각으로 해가 진 뒤부터 물을 몰아서 마시는 경우입니다. 이 습관은 신장을 두 번 힘들게 합니다. 한 번은 전해질 균형을 맞추느라, 또 한 번은 밤새 소변을 만들느라. 그 결과가 야간뇨입니다. 밤에 자주 깨고 깊이 잠들지 못하고 다음날 피로가 쌓입니다. 그리고 이 피로는 다시 물을 더 마셔야 하나 라는 불안을 부릅니다. 이 악순환이 몇 년 반복되면 신장은 회복의 기회를 잃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통증은 없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실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장 전문의들은 물을 많이 마셔라 라는 말을 예전보다 훨씬 조심해서 합니다. 이제는 당신의 신장 상태에 맞게 마셔라가 기준입니다. 같은 물 습관도 어떤 분에겐 도움이 되고 어떤 분에겐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언제 마시는 게 가장 위험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신장을 가장 지치게 만드는 그 시간대를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입니다. 이제 그 시간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신장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물 마시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 술 마신 뒤도 아니고 운동 직후도 아닙니다. 바로 저녁 7시 이후입니다. 목이 마른데요. 낮에 못 마셔서 지금이라도 보충해야죠. 이 말 외래에서 정말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신장은 밤에 쉬어야 합니다.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정리하고 필터를 회복시키는 시간이 바로 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녁 이후 물이 계속 들어오면 신장은 잠들 틈이 없습니다. 밤새 소변을 만들고 전해질을 맞추고 혈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그 결과가 야간뇨입니다. 한 번, 두 번 깨는 것 같지만 신장은 그때마다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밤에 마신 물은 낮에 마신 물보다 신장 부담이 훨씬 큽니다. 특히 이런 경우라면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잠들기 전 물을 꼭 마시는 습관, 밤에 약을 먹으며 물을 많이 마시는 경우 갈증이 없어도 불안해서 물을 마시는 경우 이 습관들이 겹치면 신장은 회복할 시간을 완전히 잃습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밤에 마신 물은 부종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얼굴이 붓고 손이 뻣뻣하고 양말 자국이 남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신호가 반복되면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라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서 신장은 조용히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녁에 나의 물을 마시면 안 되나요? 이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아닙니다. 양과 방식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많이가 아니라 입을 적실 정도. 약을 먹기 위한 최소량.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정반대의 실수를 짚어보겠습니다.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실 때 신장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흔한 실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는 습관입니다. 오늘 물을 거의 못 마셨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두세 컵을 한 번에 마셔야죠. 이 생각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하지만 신장은 이 방식을 가장 힘들어합니다.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혈액이 갑자기 묽어집니다. 그러면 신장은 전해질 균형을 맞추기 위해 순식간에 일을 늘립니다. 특히 나트륨과 칼륨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60세 이후에는 훨씬 느리고 훨씬 부담스럽습니다. 그 결과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몸에 남지 못하고 빠르게 배출됩니다. 많이 마셨는데 금방 화장실을 가는 이유입니다. 둘째, 신장은 필요 이상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처리해야 할 물이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소변이 잘 나오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건 신장이 편해서가 아니라 버티느라 밀어내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하루 이틀이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년 반복되면 신장은 점점 여유를 잃습니다. 특히 위험한 순간이 있습니다. 운동 후, 사우나 후, 혹은 더운 날입니다. 갈증이 크다 보니 물 2컵, 3컵을 연달아 마시게 됩니다. 이때 신장은 탈수 회복과 전해질 조절을 동시에 해야 합니다. 60세 이후에는 이중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한 번에 한 컵입니다. 그리고 그 컵을 천천히 마시는 것. 이렇게 나눠 마시면 신장은 처리가 아니라 유지를 합니다. 이 차이가 노년 신장에는 아주 큽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물을 모아서 마시는 편인가? 아니면 나눠서 마시는 편인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방향을 바꾼 겁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정반대의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물을 너무 적게 마실 때 신장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이것도 위험한지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시고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럼 물을 아예 적게 마셔야 하나요? 아닙니다. 너무 적게 마시는 것도 신장을 망가뜨립니다. 문제는 적게가 아니라 부족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것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혈액은 점점 진해집니다. 그러면 신장은 노폐물을 걸러내기 위해 더 강한 압력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신장의 필터, 즉 사구체는 서서히 상처를 입습니다. 아무 통증도 없이 아주 조용하게요. 특히 이런 분들은 물 섭취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게 싫어서, 붓는 게 무서워서 약 때문에 조절하려고 의도는 이해됩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신장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치게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은 마르다 젖다를 가장 싫어하는 장기입니다. 하루 종일 물이 부족하다가 저녁에 갑자기 보충하는 습관. 이건 신장에게는 가장 힘든 패턴입니다. 탈수 상태에서는 노폐물이 혈액 속에 오래 머무릅니다. 그 사이 신장은 더 세게 걸러야 하고 그 부담이 미세한 손상으로 남습니다. 또 하나의 신호가 있습니다. 소변색입니다. 늘 진한 노란색이거나 냄새가 강하다면 그건 신장이 보내는 작은 경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원래 그렇다고 넘깁니다. 그래서 문제는 계속 쌓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필요합니다. 갈증이 심해지기 전에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것. 이게 노년 신장을 가장 편안하게 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물을 마실 때 많은 분들이 놓치는 약과 물의 관계를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혈압약, 당뇨약,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이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약과 물의 관계입니다. 60세 이후에는 물을 마시는 습관이 약과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특히 혈압약, 당뇨약, 이뇨제를 복용 중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먼저 혈압약입니다. 혈압약은 혈관의 압력을 조절하면서 신장 혈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때 물을 너무 적게 마시면 혈액은 진해지고 신장은 더 세게 일해야 합니다. 반대로 약을 먹을 때마다 큰 컵으로 물을 들이키는 습관도 문제가 됩니다. 짧은 시간에 물과 약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신장은 균형을 맞추느라 갑자기 바빠집니다. 다음은 당뇨약입니다. 혈당이 높을수록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수분이 늘어 탈수가 쉽게 생깁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은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고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많이가 아니라 나눠서가 핵심입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면 혈당과 전해질이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주의해야 할 약, 이뇨제입니다. 이뇨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소변이 잘 나온다고 안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해질 균형이 가장 쉽게 무너지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물을 과하게 마시면
나트륨이 희석되고 어지럼증이나 무기력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물을 너무 제한하면 신장은 더 큰 부담을 떠안습니다. 그래서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것입니다. 약을 기준으로 물을 조절하지 말고 몸의 신호를 기준으로 조절하라는 것. 어지럼 심한 피로, 갑작스런 부종, 이런 신호가 있다면 물과 약의 균형이 깨졌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약을 드신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같은 물 습관을 가져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같은 약을 먹어도 신장 상태, 활동량, 식사 습관에 따라 기준은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정답을 외워라가 아니라 내 몸의 반응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어떤 날은 검사 수치가 갑자기 나빠지는지, 그 뒤에 숨어 있는 물 습관의 영향을 차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외래에서 이런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선생님, 생활은 똑같은데 왜 이번 검사만 수치가 확 떨어졌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그 원인은 큰 병이 아니라 검사 전 며칠의 물 습관입니다. 신장 수치는 하루 이틀의 결과가 아니라 바로 직전의 상태를 민감하게 반영합니다. 그래서 물을 어떻게 마셨는지가 숫자에 그대로 찍힙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검사 전날 물을 거의 마시지 않았다가 아침에 갑자기 두세 컵을 연달아 마신 경우, 혹은 전날 저녁에 불안해서 물을 계속 마신 경우, 이때 혈액은 순식간에 흔들립니다. 전해질이 변하고 신장은 평소보다 더 많은 일을 짧은 시간에 해야 합니다. 그 결과가 수치의 급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갑자기 나빠졌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신장이 무리한 상황에 놓였을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검사 수치의 변화가 항상 병의 진행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물 습관만 조정해도 다음 검사에서 다시 안정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걸 모르면 괜히 더 불안해지고 물을 더 억지로 마시거나 더 심하게 제한하게 됩니다. 그 불안이 또 다른 실수를 만듭니다. 그래서 검사 전에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물을 갑자기 늘리지도 갑자기 줄이지도 않는 것, 평소와 같은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검사 3일에서 5일 전에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습관을 의식적으로 피하세요. 신장은 이 짧은 기간의 변화에도 아주 솔직하게 반응합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검사 전만 되면 물을 더 신경 쓰고 있지 않나? 혹시 그 신경이 오히려 신장을 더 힘들게 하진 않았을까? 이 질문에 고개가 끄덕여진다면 이미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신 겁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신장이 가장 편안해하는 물 마시는 기준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신장 수치는 병보다 먼저 습관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인데도 어떤 날은 괜찮고 어떤 날은 검사 결과가 확 달라집니다. 신장이 가장 싫어하는 건 극단입니다. 어제는 거의 안 마시고 오늘은 갑자기 많이 마시는 것, 하루는 억지로 참고 다음 날은 불안해서 들이키는 것, 이 요동치는 리듬이 수치를 가장 빨리 흔듭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하십니다. 그럼 수치가 흔들릴 때마다 물을 더 마셔야 하나요? 아닙니다. 그때 필요한 건 양이 아니라 안정입니다. 신장은 규칙적인 흐름을 좋아합니다. 갑자기 늘어나는 물도, 갑자기 줄어드는 물도 같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수치가 불안정할수록 오히려 평소보다 더 단순하게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날들이 있습니다. 전날 잠을 설친 날 야간요가 심했던 다음 날 몸이 붓거나 무거운 날 이럴 때 물을 억지로 늘리면 신장은 회복이 아니라 추가 부담을 떠안습니다. 반대로 아예 줄여버리면 혈액은 진해지고 노폐물은 오래 머뭅니다. 그래서 둘 다 정답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 많은 분들이 처음 듣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신장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루 총량이 아니라 하루의 리듬입니다. 아침, 낮, 오후. 이 세 구간에서 조금씩 비슷한 강역으로 물이 들어오면 신장은 가장 편안합니다. 그래서 신장 전문의들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물을 더 마셔라가 아니라 신장이 예측할 수 있게 마셔라.
이 기준이 생기면 검사 수치에 덜 휘둘리게 되고 불안도 줄어듭니다. 그 자체로 신장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아주 현실적인 기준으로 정리해 드릴 차례입니다. 복잡한 계산도 어려운 공식도 없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오늘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신장을 살리는 물 마시기 원칙을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모든 이야기를 아주 단순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장을 살리는 물 습관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네 가지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몰아서 마시지 않습니다. 하루에 마실 물을 한두 번에 끝내려 하지 마세요. 한 번에 한 컵, 천천히. 이게 신장에 가장 편안한 속도입니다. 둘째, 저녁 이후는 최소화합니다. 해가 진 뒤에는 보충이 아니라 유지만 하세요. 목을 적실 정도면 충분합니다. 밤은 신장이 쉬어야 할 시간입니다. 셋째, 갈증 전에 조금씩 마십니다. 심한 갈증은 이미 몸이 마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 전에 두세 모금씩 나눠 마시면 신장은 훨씬 덜 지칩니다. 넷째, 매일 같은 리듬을 유지합니다. 어제는 적게, 오늘은 많이. 이런 변화가 신장을 가장 힘들게 합니다. 비슷한 시간, 비슷한 양. 이 예측 가능성이 신장을 안정시킵니다. 이 네 가지를 지키기 시작하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아침 붓기가 줄고, 밤에 깨는 횟수가 줄고, 괜히 불안하던 마음도 조금 가라앉습니다.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옵니다. 신장은 조용히 나빠지지만 조용히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용한 습관이 가장 강력한 치료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나이에 바꿔도 의미가 있을까요? 그 질문에 저는 늘 같은 답을 드립니다. 신장은 과거를 보지 않습니다. 지금부터의 부담만 봅니다. 오늘 물 한 컵을 조금 늦게 마시는 선택, 한 번 덜 마시는 선택. 이 작은 차이가 1년 뒤, 3년 뒤에 검사표를 바꿉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가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원칙을 하루하루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은지 7일 물 리셋 플랜으로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보를 아는 데서 끝내지 않고 딱 7일만 직접 바꿔보는 시간입니다. 이 7일은 신장을 치료하는 시간이 아니라 신장이 숨을 고를 수 있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데이 1. 지금 습관을 확인합니다. 오늘 하루 물을 몇 번 마셨는지, 언제 마셨는지만 떠올려 보세요. 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리듬을 보는 날입니다. 데이 2. 아침 몰아 마시기를 멈춥니다. 기상 직후 큰 컵으로 한 번에 마시던 물을 반 컵으로 나눠 마셔보세요. 신장은 이 변화에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데이 3. 저녁 물을 줄입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목을 적시는 정도만. 이날 밤 화장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데이 4. 한 번에 한 컵 원칙을 지킵니다. 아무리 목이 말라도 2컵 연속은 피하세요. 한 컵, 잠시 쉬었다가 다음 컵. 이게 신장의 속도입니다. 데이 5. 갈증 전물을 연습합니다. 입이 바싹 마르기 전에 두세 모금. 이 습관이 자리 잡으면 몰아 마실 이유가 사라집니다. 데이 6. 하루 리듬을 고정합니다. 아침, 점심, 오후 이 세 구간에서 비슷한 양으로 마셔보세요. 신장은 예측 가능한 하루를 좋아합니다. 데이 7. 몸의 변화를 느껴봅니다. 아침 붓기, 밤에 깨는 횟수, 소변 색과 냄새, 작지만 분명한 변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7일이 지나면 당신은 얼마나 마셔야 하나가 아니라 어떻게 마셔야 편한지를 몸으로 알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신장 관리의 핵심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이해와 감각.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조용히 정리해 드릴 차례입니다. 왜 아직 늦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 물 한 컵이 노후를 어떻게 바꾸는지요. 여기까지 함께 오신 당신께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신장은 아파도 소리를 내지 않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생겨도 한참 뒤에야 알아차립니다. 왜 더 일찍 몰랐을까? 그 후회가 가장 많이 남는 장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당신은 신장이 망가지는 이유를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 바꿀 수 있는 지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물을 많이 마시라는 이야기도 적게 마시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단 하나입니다. 신장이 편안해지는 방식으로 마신다.
몰아서가 아니라 나눠서, 밤이 아니라 낮에, 불안해서가 아니라 필요에 맞게. 이 작은 차이가 신장에게는 회복과 소진의 갈림길이 됩니다. 신장이 좋아진다는 건 단지 검사 수치가 조금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밤에 덜 깨고 아침이 가볍고 병원 일정이 조금씩 멀어지는 삶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노후의 시간과 돈을 병원에 빼앗기지 않는 그런 삶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선생님, 이 나이에 바꿔도 정말 의미가 있을까요? 그 질문에 저는 늘 같은 답을 드립니다. 신장은 과거를 보지 않습니다. 지금부터의 부담만 봅니다. 오늘부터 물 한 컵을 조금 천천히 마시는 선택, 저녁에 한 번 덜 마시는 선택. 이 사소해 보이는 선택이 1년 뒤, 3년 뒤에 당신을 전혀 다른 자리로 데려갑니다. 부디겁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고 스스로를 몰아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신장은 극단을 싫어하고 꾸준함을 좋아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로 조용히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부모님이나 배우자, 같은 걱정을 하는 분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신장을 조금 더 오래 지켜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약속 하나만 해볼까요? 댓글에 물리셋 데이 원 시작이라고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7일 신장을 배려하는 물 습관을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당신의 신장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선택이 그 신호에 대한 가장 좋은 답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의사로서 그리고 동행자로서 당신과 함께 했습니다. 다음 건강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